안녕하세요, 면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얼굴 홍조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얼굴이 붉으니까 대인기피증도 발생을 하고 우울증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얼굴 홍조 중에서도 가장 완고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성 주사입니다. 안면 홍조 중에서 신경증적인 부분들이 결합된 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특별한 주사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주사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면 홍조, 주사 피부염 중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힘든 질환 중에 하나인 신경성 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면 홍조라고 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피부염에 의해서도 붉어진다 그랬죠. 얼굴에 아토피가 있으면 얼굴이 붉죠. 그리고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도 붉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습진성 질환이 있으면 얼굴에 붉은 경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피부염에 의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 홍조라고 그랬죠. 부끄럽고 그죠? 화나고 하는 것들이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싱이 잘 생기는 분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갱년기 같은 것들 호르몬에 의해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사 피부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안면 홍조라고 하는 건 사실 로사세아, 주사 피부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이 발생하는 건 사실은 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활발했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의 수축 이완을 하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게 혈관이 늘어나면서 점점점 붉은 영역이 많아지는 게 주사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주사 피부염은 양방적으로는 원인 불명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죠, 위장계에 의해서 위궤양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이제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혹은 국소 감염, 아니면 스트레스, 화장품, 자외선, 온도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 즉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악화인자만 알고 뚜렷한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은 제가 두 가지 주사로 분류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염을 낀 주사라고 그랬죠.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했을 때 지루성 피부염이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되겠죠. 이때 염증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는데, 이때 주사 피부염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염증성 병변인 지루성 피부염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모낭충이 낀다 그랬죠. 그래서 모낭충, 데모덱스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을 하니까 구진 농포가 확장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플러스 주사가 되는, 그래서 홍반형으로 되는 안면 홍조증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진 농포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타입들이 피부염을 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염을 끼지 않고 주사 단독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적인 피부염을 끼지 않는 주사는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홍반 혈관 확장형 주사라고 하거든요. 그걸 ETR 타입이라고 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어지는데 코 주변으로도 붉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붉어질 수 있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진 고름 물집형 주사라고 해서 좁쌀 같은 여드름 같은 게 발생을 하거나 얼굴에 구진들이 막 돋아나는 형태들이 있죠. 그걸 PPR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타입들이 있고, 그리고 국소적으로 보면 코가 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딸기코형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눈에 침범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도 주사가 발생을 하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작게 보면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형 타입, 그리고 홍조형의 여드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구진 고름 물집형 타입으로 분류하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주사 하나가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경성 주사거든요. 신경성 주사. 생긴 거는 ETR 타입과 똑같습니다. 홍반, 혈관 확장형 주사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작용이나 치료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고민하는 주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성 주사거든요. 그러면 신경성 주사와 일반 주사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는 양상이 다릅니다. 일반 주사 같은 경우는 볼 주변이 빨갛거나 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신경성 주사는 볼에 주로 생깁니다. 뺨 부위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뺨 부위가 굉장히 붉어지면서 타들어가듯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부어오르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코 주변으로는 잘 침범을 안 하고 볼 주변으로 해서 완고하게 발생을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고름 같은 염증들은 거의 없고 붉어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경성 주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결감, 그리고 따가움, 감각 이상을 호소합니다. 일반적인 주사도 따끔따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경성 주사는 이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결감, 얼굴이 타들어간다고 하시고, 그리고 얼굴이 따갑다고 하시고, 얼굴에 열감을 엄청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주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에다가 선풍기를 달고 오세요. 우웅 하고 틀고 오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열감이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열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오시면 우웅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으로 감각 이상, 자결감, 따가움, 화끈거림을 주소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경성 주사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시사이클이나 미노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을 시키죠. 그죠? 3개월, 6개월씩 막 장복시키거든요. 이게 첫 번째 내복 치료인데, 신경성 주사 같은 경우는 이 항생제 치료에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갸우뚱하시죠. 도대체 왜 반응을 안 하지? 그리고 치료해보고 나서 이게 신경성 주사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우울제 같은 것들이나 항경련제 같은 말도 안 되는, 그죠? 피부질환과 관련이 없는 약들이 의외로 반응을 합니다. 항경련제, 항우울제 이런 약들을 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죠? 심리적인 기제와 관련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듣느냐? 잘 듣지는 않죠. 항생제도 안 듣는데 이 약도 그거보단 좀 낫다 정도지 기가 막히게 듣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용제 같은 경우는, 주사 같은 경우는 그죠, 메트로니다졸 같은 로섹스 같은 약들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죠, 칼시누린 억제제 같은 것들, 흔히 엘리델이나 프로토피 같은 약들이죠. 이런 약들을 처방하고, 그리고 이버맥틴, 수란테 같은 걸 처방을 하는데, 이 신경성 주사는 이런 외용제에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쓸 약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로섹스나 이런 약들 아니면 엘리델 같은 걸 처방을 해주지만 발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처방을 해도 잘 바르지 않습니다. 왜?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 사실은 치료 방법이 거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은 선풍기만 달고 다니십니다. 우웅 하면서 얼굴에 그죠? 아이스팩을 띄지 않고 계속 붙이고 24시간. 그래서 외출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삶의 질이 바닥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경성 주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신경성 주사 환자분들을 제가 여러 치료를 해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신경성 주사는 주사 피부염 플러스 그저 심리적인 문제들을 같이 끼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즉 주사 피부염과 화병이 결합된 병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병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서 주사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에 열이 많은 쌓인 게 주사 피부염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사 장애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치료를 하면서 화병에 대한 치료, 즉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 약들을 써주게 되면 주사 피부염이 회복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활 관리를 동시에 해주게 되는데, 외치적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에 냉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사 피부염은 얼굴에 냉팩을 하고 싶거든요. 열이 너무 많다 그랬죠. 그런데 그 열을 낮추게 되면 그죠, 열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냉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죠, 그 상태에서 열감이 식도로 그냥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성 주사 같은 경우 몸의 열을 낮추는 치료, 그리고 마음의 그저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관리들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에는 주사 피부염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힘든 질환 중에 하나인 신경성 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신경성 주사는 주사 피부염 플러스 화병의 병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치료를 동시에 해주게 되면 치료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